그날은 술을 조금 마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정신은 정말 멀쩡했거든요. 그때가 새벽 3시쯤? 평소보다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새벽 늦게 귀가하는 길, 왠지 뒤가 찝찝한 느낌? 저희 아파트는 오르막길이 심한 좁은 길목을 지나야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은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썬팅이 지난 승합 차량도 곳곳에 보이고 예전에 들었었던 인신매매 사건도 떠오르고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차 안에 누가 잠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문을 열어서 잡아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 나름대로 공포심을 이기려 휴대폰을 꺼내 들고 전화할 만한 친구에게 하나둘 통화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씩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 친구 전화에 컬러링을 들으며 가다 보니 다행스럽게 별탈 없이 아파트 입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안으로 들어오자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확인해 보니 조금 전 무서워서 전화했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화하면 신호가 안 잡혀 전화가 끊기기 때문에 전 잠깐 멈춘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했네? 뭔 일 있어? 남친이랑 깨졌냐? 반가운 친구 목소리 덕분에 아파트 입구 앞에서 쪼그려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그렇게 정신없이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덧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야, 이제 진짜 끊어야겠다. 너무 늦었어.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빨리 자야겠다. 그렇게 전화를 급하게 마무리 짓고 뒤를 돌아섰을 때 아직 엘리베이터는 1층에 머물러 있었고 버튼을 누르자 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천히 열리는 엘리베이터 문틈 사이로 너무나 청백한 피부의 아주머니께서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 깜짝이야. 갑작스런 상황에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그런가 보다 하고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인 19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앞을 본 상태로 엘리베이터 중앙에서 아무런 반응 없이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여름에 패딩을 입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그저 가만히 정면만 바라보고 계시길래 조금 이상해서 엘리베이터 벽에 딱 붙어 그 아주머니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굳었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는 걸 확인한 뒤 바로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곳에서 30분간 통화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상황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도착하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위층에서 이미 내려와 있었다면 1층에 도착한 뒤 문이 한 번 열리고 닫힌 다음에도 그 안에서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던 셈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관 앞에서 전화 통화를 마치고 다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까지 그 상태로 최소 30분 이상 1층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경우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저보다 먼저 아파트에 들어와 엘리베이터에 탔다고 해도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은 채 30분 이상을 그대로 서 있었다는 말이 되니까요. 생각이 이렇게 정리되니까 어느 쪽이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이 두 가지 상황 모두는 분명 비정상임을 깨닫고 전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 표시장이 6층을 가리키고 있을 때 전 이 침묵을 깨고 싶어 괜히 아주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 층에 사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기 아주머니 몇 층에 가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정면을 응시하던 그 여자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만 뒤를 돌아 저를 보았... '어머, 아까는 보지 못했었는데
아주머니의 쾌한 두 눈 안속의 동공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마치 흰자 위에 붓으로 점을 살짝 찍어놓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몸을 붙인 채 서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고개만 살짝 돌려서 저를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큼 90도 이상 몸을 꺾듯이 돌려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술이 한 번에 확 깨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괜히 물어봤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그 여자의 주머니 안에 있던 오른쪽 손이 꼼지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안에 뭐가 있을까? 혹시 흉기라도 꺼내면 어떻게 하지? 그때 엘리베이터는 너무나 더디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전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 너무 무서워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오른쪽 팔꿈치가 움직이려는 그때 엘리베이터는 19층에 도착했고 천천히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여자를 앞지르고 나가야 하는데 등을 보여주기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전 그때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들어 아, 네 아빠. 나 이제 다 왔어. 지금 문 앞이에요. 이렇게 전화하는 척하며 후다닥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전 종종 걸음으로 현관문 앞까지 와서 비밀번호를 치려고 케이스를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옆으로 돌려 엘리베이터를 보았습니다. 정말이지 미칠 뻔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앞을 보고는 있지만 그 넓은 흰자위 속에 박힌 좁쌀만한 동공만이 마치 따로 움직이듯 오직 저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비밀번호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손은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빨리 닫히기만 바랐고 또 바랬습니다. 다행히 머지않아 천천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전 그와 동시에 비밀번호를 빠르게 연타한 뒤 거실에 자고 있던 아빠를 다급하게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이상한 여자가 있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도 안 누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지금 나가면 복도에 아직 그 여자가 있을 거라고. 반쯤 울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빠는 졸린 눈을 비비며 혼자서 한번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전 너무 무섭기도 했지만 아빠가 옆에 있으니 아빠 등 뒤로 숨어서 같이 나가보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복도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빠 아니야.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혹시나 제가 집으로 들어간 뒤 위층이나 아래층에 숨어 있을까봐 아빠를 데리고 순찰하기까지 했지만 어디로 증발된 건지 정말 없더라고요. 아빠는 저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난다며 많이 취했다고 빨리 씻고 자라며 저를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다며 혼자 쌩 들어가셨고 전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며 멍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9층에 멈춰있던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에 저는 고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절반쯤 열렸을 때 그 생각은 바로 지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엘리베이터 안에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너무나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 마치 여전히 거기 서 있었다는 듯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천천히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주머니에 있던 거 보여줄게.